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이 34도, 경주 35도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도 덥겠습니다. 8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에는 밤사이에 열대야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포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35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4도, 포항과 경주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이 29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내용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객관적이고 독립된 심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다음 날, 한 부서 상사가 피해 여성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상사는 왜 MBC에 찾아갔냐며 다그치더니 여성이 반박하자 갑자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이유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있는데. 포스코가 사과문을 발표한 당일에는 고위 임원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내 성희롱 예방 지침은 절차에 따른 조사와 함께 보직자 등이 2차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도 없습니다. 임직원이 18,000명이 넘는 대기업인데도 관련 사건은 감사 업무를 하는 정도경영실의 직원 1명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피해자를 위주로 한 구조이기 어렵다고요.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따로 고충처리 심의국으로 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담당 직원은 피해 여성을 몇 차례 면담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인 부서 이동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우선 인사노무그룹 쪽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부서 이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스코는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사무국과 감사운영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추후 관련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의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 배상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희정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이상범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김형철 의원, 건설도시위원장에 조민성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과 초선인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이 경쟁을 벌여 김형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직은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다선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인데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협치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시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어제 본회의 등원을 거부했고 포항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의 전횡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942명이 발생하며 다시 1,0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67명,
경주 137명, 울진 13명, 영덕 4명, 울릉 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으며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는 559.6명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6.25 때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주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 즉 사전 구금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 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고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과 여성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 김성조 의원이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사과와 사퇴 등 포스코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어제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일벌백계해 처벌해야만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에서 포항시 역시 포스코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주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마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경쟁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요. 새로 취임한 교육부 장관은 당장 필요한 반도체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법으로 막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조직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과 갑질 의혹 등 논란 속에 취임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우선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 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대학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총장협의회는 오는 8일 박순애 장관을 직접 만나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력 인구가 서울로 밀려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는 필요한 그 입시 정원을 묶어놓은 그것이 법으로 묶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정원 정축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이 신입생 충원 등 대학 경영 여건 개선에 좋은 기회로 보고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규제에 묶여있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가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구에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할 시기가 돌아오는 2, 3년 뒤면 할인 분양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짓는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 207가구 규모로 후분양했습니다. 지난 3월 청약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은 20가구 정도로 계약률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주가 내년 1월로 다가오며 상황이 다급해지자 결국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분양 잔금에서 7천만 원 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시스템 에어컨 무상 시공 등 최대 8,500만 원 혜택을 준다며 재분양에 나선 겁니다. 최초 분양가 7억 원 후반대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입니다. 업체 측은 조기에 사업 자금이 많이 투입돼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애초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을 한 사례로 볼 때 실제 할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전까지 맞닿아 있는 경산 지역의 최고 매매가가 7억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급이 절대 부족했던 수성구 CG 지역에 7억 이상의 가격은 절대 높은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800여 가구. 지난 4년간 대구에 아파트 11만 가구가 공급된 걸 감안하면 입주를 앞둔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의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도 3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업체마다 할인 분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할인 분양이 나온 단지는 후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주가 임박한 시기에서 이제 어떤 판매 촉진책으로 나왔고, 지금 기본의 미분양 단지들은 대부분 아직 분양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 촉진책으로 이어지면서 입주 시점에 가면 약간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대구의 분양 전망 지수는 42.8로 전달 80.0과 비교해 37.2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주택 사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이 같은 추세가 오는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 조정과 할인 분양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코로나19로 폐쇄하거나 입장 인원을 축소했던 야외 수영장을 개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 야외 수영장을 오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휴일 없이 47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동시 입장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도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12일에 개장해 8월 31일까지 오전과 오후 각 600명씩 수용할 계획이며 매주 월요일은 청소를 위해 휴장합니다.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성인 4,000원에서 5,000원이며 화랑마을은 예약 없이 현장 구매만 가능하고 형산강은 입장일 5일 전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48명의 온열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48명 가운데 열탈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이 8명, 열경련이 7명, 열사병이 5명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도 덥겠습니다. 8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에는 밤사이에 열대야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포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35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4도, 포항과 경주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이 29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장맛비를 뿌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